2022년 3월 13일 한국뉴스입니다. 13일 발표될 예정인 전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날 오후 9시 중간 집계에서 이미 33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33만 7,452명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오는 22일 전에 정점에 이르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9만 5천 명에서 37만 2천 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내일 5에서 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5세 이상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다. FDA는 2월 초에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도 화이자 백신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10일 만에 계획을 취소했다. 방송인 하승진이 코로나에 2차례 걸린 사실을 밝혔다. 하승진은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작년에 코로나에 한 번 걸렸다.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코로나에 한 번 더 걸렸다고 고백했다. 하승진은 백신을 3차까지 다 맞고 코로나에 2번이나 걸린 것이라며 원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밝힌다고 했다. 미국의 50개 주 모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지난 8일 하와이주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50개 주 전체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한때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80만 명을 넘겼던 미국이지만 최근엔 2만에서 3만 명대로 떨어지면서다. 이르면 다음 달쯤 항공기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작년 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때 도입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다. 같은 달 프랑스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데 이어 실내라도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곳이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연준이 오는 15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여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FOMC에서 연준이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25b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 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는 1년 전보다 7.9% 급등했다. 40년 만에 최고치로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대폭 웃돌았다. 이런 높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전망을 확실히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 오르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20마저 돌파한 영향이다. 특히 지난 12일 기준으로 서울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61.6원으로 지난주보다 97.6원 올랐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2.8로 지난주 대비 16.6달러 상승한 영향이다.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8주 연속 올랐다. 이 기간 1,621.9원으로 시작해 239.7원, 14.8% 뛰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18.7원 상승한 1,710.0원으로 집계됐다. 7주 동안 1,439.9원에서 270.1원, 18.8%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0일 대만인이 널리 사용하는 야후 대만 실시간 검색어에 한국 윤석열 아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이전부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은 한국 대선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가량 한국 윤석열 부인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표시되기도 했다. 12일에도 검색창에 윤석열을 검색하면 윤석열 아내가 추천 검색어로 뜬다. 현지 매체는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혜 여사에 대해 연예인급 미모, 한류 스타 같다 등이라며 외모에 집중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과 김 씨의 12살 나이 차이, 7마리의 반려동물, 김 씨가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 등도 소개했다. 선거 당일 한국 대통령 선거 키워드는 대만 구글 검색어 2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현지 매체들은 윤 당선인에 대해 한국 정계가 달라졌다. 보수 성향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포인트 미만의 표차로 한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사에서 대통령이 됐다며 대북 정책과 대외 관계 등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또 다른 대만 매체는 윤 당선인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정계에 진출한 지 8개월 만에 출마한 공직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겠다는 대선 공약을 인수위 1호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여러 대통령과 후보들이 공약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일이었다. 만일 윤 당선인이 실천한다면 불통과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청와대가 6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후 아무 조치도 않더니 2년 만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면서 백지화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전은 무산됐다. 업무나 경호가 힘들다는 것은 거짓 핑계에 불과하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제왕 대접을 받다 보니 마음이 바뀐 것이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비서들도 청와대라는 특별 권력에 취해 이를 놓지 않으려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났다. 안 대표는 최근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말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차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만나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국정은 통합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인수위 관련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자신이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얘기를 나누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복원해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경제 문제, 그리고 데이터 산업 등을 포함해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했다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일치를 봤다고 했다. 양측에선 안 대표가 최근 물밑으로 인수위원장직을 맡을 의향을 전달했고 윤 당선인이 몇몇 인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은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하고 인수위원 20명은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로 당내 주류 세력인 586 운동권 세대를 향한 책임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쇄신 방안으로 언급됐던 586 퇴진론이 용두사미로 끝난 만큼 이들이 패배에 대한 본격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30년간 진보정권의 파트너이자 진보정당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은 586 세대가 이번 선거를 끝으로 이 선으로 물러나게 되면 진보 진영은 지금과는 크게 다른 양상으로 개편된다. 민주당에서 당장 이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지난 3월 10일 송영길 당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뿐 아니라 선대위에서 요직을 맡았던 586 정치인들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오영훈 후보 비서실장, 서영교 총괄상황실장, 윤건영 정무실장, 김영진 총무본부장 등에게 당장 비판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선거의 핵심으로 작동했던 만큼
특히 지난 정권에서 기득권 이미지가 굳어진 이들이 더는 진보 진영의 전면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사실 이러한 기득권 이미지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1월 선거를 코앞에 두고 586 용퇴론을 꺼내들었다. 당시 이 후보 지지율이 30선에서 움직이지 않자 다급해진 당내에서 중도층을 겨냥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종민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처음 용퇴론을 꺼냈다. 그는 386 정치가 민주화운동의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든 지가 30년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 일도 했다. 그러나 그 30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출산율 등 총체적 민생 위기가 왔고 이는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글을 적었다. 이에 송영길 대표와 우상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동참했지만 그 밖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이 없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민 의원은 나중에 정치인이 아니라 제도를 용퇴하자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들이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물러나게 되면 진보 정당의 주류 세력은 20년 만에 바뀐다. 1980년대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은 2000년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청와대나 국회에 본격적으로 입성했다. 이들의 퇴진은 2030 세대의 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세대교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0대 대선 국면에서는 전에 없이 2030의 목소리가 주목을 받았는데 청년 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586 세대의 집단주의적 정치 행태는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대거 낙선했던 386 초선 정치인들이 10여 년 후 진보 정권에서 그대로 복귀한 선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참여정부가 힘을 잃으면서 18대 총선에서는 대거 낙선했던 전국대 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 출신 386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주요 요직에 올랐다. 당시 17대 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초선 의원들은 국민통합, 경제성장,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실망을 샀고 이 때문에 18대 총선에서는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정청래 의원 등 전국대 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그러나 10여 년 후 문재인 정권에서 이들은 다시 청와대 등 요직에 복귀했다. 당시에도 386 정치에 대한 자성과 혁신의 요구가 있었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진보 정권에서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민주당 586 세대의 향방이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1일 군대 내 휴대폰 전면 사용 중지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군대 복무를 마쳤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도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으로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되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며 북의 미사일 도발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그 능력 또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은 기밀 유출의 우려도 있으며 이를 지도 및 관리하는 데 많은 노고가 들어간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일과 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즉각 전투태세에 임해야 할 군인들의 정신력이 해이해질 수 있으며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해 병사 개인의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강한 군대는 곧 강한 국력, 적이 도발할 엄두를 못 내는 강군의 육성은 정신력이 기본이라며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모든 병사들이 군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 4월부터다. 군사 기밀 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사회와 단절된 병사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후 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후 군인들의 사이버 범죄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해군, 공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경찰 검찰에 접수된 군대 내 사이버 범죄 건수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가된 2019년 이후 그해 총 11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2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139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였다. 사이버 사기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있었다. 대만 톱스타 쉬시위안과 결혼을 발표하고 지난 9일 대만에 입국한 그룹 클론의 멤버이자 DJ 구준엽이 자가격리 중인 근황을 공개했다. 구준엽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혼자 놀기라는 글과 함께 노트북 건반 등 음악 작업에 필요한 기계들이 놓인 테이블에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이어 그의 게시물 아래에는 현지 팬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대만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댓글을 달며 그의 대만 방문을 반기고 있다. 앞서 구준엽은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SNS에 쉬시위안과의 결혼을 알리며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 매듭 못 지은 사랑을 이어가려 한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는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 20년 전 그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보았고, 다행히 그 번호 그대로여서 우린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 이미 많이 지나간 시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 제가 결혼을 제안했고 그녀도 받아들여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면서 놀라운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구준엽의 고백에 이어 쉬시위안도 자신의 SNS에 구준엽의 글을 인용. 삶은 영원하지 않고 남은 행복을 소중히 여긴다. 지금까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애둘러 소감을 밝혔다. 이후 구준엽은 지난 9일 대만으로 출국했다. 다수의 현지 매체들은 구준엽이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구준엽을 대만 사위로 칭하며 구준엽은 격리 후 쉬시위안을 만나 2달간 대만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대만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준엽은 1990년대를 휩쓴 듀오 클론 멤버로 국내는 물론 중화권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쉬시위안 역시 2000년대 드라마 유성화원,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며 대만 톱 배우로 등극함은 물론 동아시아권에서 큰 인지도를 얻은 인물이다. 두 사람은 과거 1년 정도 교제했던 인연이 있다. 토트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팀을 이끌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콘테 감독은 지난해 11월 난파선 토트넘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수장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패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7위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콘테 감독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구설을 일으켰다. 최근 팀 패배 후 감독직을 놓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성적도 성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팀 상황에도 불만이 쌓였다. 추후 팀이 이기고 이 발언은 계획적이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현재 콘테 감독의 위상이 확실한 건 아니다. 그는 토트넘 부임 후 20회 경기 중 13승 3무 8패를 기록 중이다. 분명 토트넘이 기대한 성적은 아니다. 콘테 감독은 현대 확실한 건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말하며 나는 1년 더 이 클럽에서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팀을 떠날 일 없이 다음 시즌까지 팀을 지휘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것이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 부임 후 4개월이 흘렀고 구단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됐다. 나도 구단을 이해한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다고 설명했다. 콘테 감독은 이어 나는 토트넘에서 일하는 게 즐겁다. 이 클럽을 위해,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미래를 위해 싸우고, 경쟁력을 갖추고, 승리하기 위해 싸운다. 리그에서 4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건 내 야망이 아니다. 내 야망은 경쟁력을 갖추고,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이런 마음과 클럽의 바람이 서로 일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